마케팅은 뭐 재미있는 소재 등으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제품의 품질이나 진정성이 없다면 더 큰 판매로 이어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니까요. 소비자들한테 좋은 후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비난을 받는 비급 마케팅도 있을 텐데 그래서 비급 마케팅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뭘까요? 네, 일단은 맥락 없이 재미만 추구하는 것. 네, 이런 비급 마케팅은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킹 당한 건 아니냐, 네, 홍보 담당자가 회사에 안티인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비급 마케팅이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그 컨텐츠들을 무분별하게 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뭐 MZ세대,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행어나 줄임말을 마구 섞으면 서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급 마케팅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마케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억지 웃음을 유도하지는 않으면서 또 재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클릭을 일단 유도를 했다면 우리 제품에 대한 또 진심, 또 제품의 품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B급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급 마케팅에 대해서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알아보죠.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름값 얘기부터 해보죠. 치솟는 기름값에 결국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결정했네요. 네, 정부는 어제 휴일임에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기름값 대책부터 내놨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역대 최대 수준인 유류세 인하폭 30%를 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정도 내려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하루 40km 정도를 주행하는 가정의 경우 월 7,000원 정도의 유류비가 절감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에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 유가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2,068.91원이었고 또 경유는 2,068.3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2,107.81원, 경유는 2,114.78원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휘발유가 40원 정도, 경유는 50원 정도나 오른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비 부담이 큰 화물차주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준 가격을 정해서 기름값이 그보다 더 높으면 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기준 가격을 50원 더 낮춰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지원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른다는 말이 많았는데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고요. 네, 한국전력은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비해 전기요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요금은 이미 그 메가줄당 0.67원 인상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철도요금과 도로통행료, 이 광역산수도요금, 또 우편요금 등 이 다른 공공요금 동결을 통해서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227만 저소득층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요.
또 118만 에너지 취약 가구에는 다음 달부터 이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국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정권이 바뀌면서 해경은 2년 전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월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에서 이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뒤바꿨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공작을 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매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주장하지만 북한에는 예외다라고 주장하며 내로남불이 아니라 북로남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신색깔론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오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북 이미지를 주장하는 신색깔론적인 접근이다라면서 이 강대국 국면으로 몰고 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첩보를 보고 월북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하는 데 협조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대북 정보자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라면서 무책임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어제 관련 행사를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이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을 초대해서 이른바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애초 인하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따로 챙겨야 할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사 5층 보조집무실에서 근무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인 다음 달 초 2층 주 집무실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한남동 관전은 오는 7월 말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서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숨졌다라고 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총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왔고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출 국자와 사망자, 잔류자의 숫자 외에는 더 이상 상세한 내역을